장기화하는 코로나19가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갈수록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막막하죠. 진짜 눈물 날 정도예요. 이래갖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기도. 착한 임대료 등으로 서로 고통을 나누는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지역별 업종별로 영업 중단을 둘러싼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지자체에 일정 수준의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자영업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구매가 늘면서 재활용 쓰레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품목의 가치 하락으로 수거 작업은 오히려 부진해지면서 주택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업체도 단가가 안 맞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남도 고향에 새로운 풍속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간 뒤로 만나보자. 고향 부모의 애틋한 자식 걱정에 더해 지자체들도 방문 자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7개월을 넘기면서 지역 경제에도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요. 정부의 재난 지원도 다급하지만 착한 임대료 등 민간 차원의 협력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뉴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주간 영업을 중단했다 다시 문을 연 순천 웃장 국밥거리입니다. 영업을 재개했지만 손님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타격에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막막하죠. 진짜 눈물 날 정도예요. 이래갖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겠어.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3월 도내 762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열의 9명 비율로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재난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임대료 인하에 현실적인 대책도 더욱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민간이 자유롭게 한 부분이 좀 적습니다. 하반기 때는 더 크게 운동을 좀 벌려서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절실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올 초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순천 지역만 940개 상가가 감면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60%가 공공기관 시설. 다시 시작된 2차 착한 임대료 운동은 민간 참여 폭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도 내년도 600억 원 이상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2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긴급한 분야의 지원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내년 세입이 6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예산을 만들어 시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확산됐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장기화한 코로나19. 막막한 지역 경제는 또 다른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 영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까지 혼란스러워서 자영업자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 유동적이다 보니 지자체의 재량권도 확실한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철저한 방역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달 말. 순천시는 야외 골프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강화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완화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순천시는 야외 골프장 운영을 금지한 타 지자체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모든 체육시설 동시 양보를 내렸거든요. 근데 골프장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심해도 그런 것까지는 안 했다고 조금 완화를 해준 차원이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7달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여수. 그러나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 여수의 고위험 시설들은 2주 더 영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남도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감소에 희망을 품었던 여수 고위험 시설 업주들은 벼랑 끝에 놓인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매출의 45%라는 그 세금을 내고 있어요.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부담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지침을 발표하면서도 지역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정 수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지침이 바뀌는 것처럼 재량권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를 형평성 있게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 친지를 만나는 설레임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벌써부터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추석에 뭐다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잉. 코로나 간 뒤로 어쨌든 몸 건강하겠다가 코로나 간 뒤로 만나보자. 수도권에 사는 딸 가족에게 이번 추석엔 고향에 오지 말라는 70대 어르신. 면사무소의 도움으로 영상 편지도 남기고 영상통화로 보고 싶은 얼굴도 마주해 봅니다. 항상 마스크 잘 쓰고. 야. 식사 잘하고. 그럼 많이 사랑해. 나도 내 딸 많이 사랑하지. 타지에 있는 자식들이 이번 명절 고향을 찾지 않아도 부모님 걱정을 덜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영상통화 등으로 안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운한 생각은 있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지. 줄곧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다 지난달 서울을 다녀온 부부가 처음으로 확진되면서 비상이 걸렸던 섬 완도.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명절을 앞두고 이동 멈춤 운동으로 차단에 나선 겁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전과 나물 등 명절 음식을 마련해 추석 전날 배달해주기로 하고 산림조합과 연계해 벌초 대행료를 40% 할인해주기로 하면서 신청자가 이미 300명을 넘어서는 등 외지인 방문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더 이상은 우리 지역에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맞게 된 추석. 고향의 명절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무한 그룹발, 도내 집단 감염의 원인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순천의 무한 그룹발 집단 감염의 경우 휘트니스를 통한 감염자가 45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생활 방역 수칙인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과격한 운동을 하다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확진자를 포함한 4명의 일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하고도 마스크를 제대로 써 감염을 피한 사례가 보고된 만큼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를 방문한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시민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대전 300번째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쳤던 수족관과 식당, 농협 마트 이용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300번째 확진자는 지난 5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여수를 방문했다 오후 늦게 대전으로 돌아갔으며 이튿날인 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 낭만포차의 임시 휴업 기간이 2주 연장됐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낭만포차에 대한 임시 휴업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순천 등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달 24일부터 내일까지 낭만포차의 임시 휴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전남에서도 농경지와 과수원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북 2270헥타르에 이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500헥타르 이상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전남의 경우 307헥타르에서 침수와 도복 등 피해가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산 양식시설의 경우 오늘부터 피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오늘 도내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신민호 의원이 추후 의정협의회 논의는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표 발의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채택돼 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남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재공모에 나섰지만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국비 78억 원을 제외하면 운영비와 적자를 시군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지자체의 응모가 없었는데 정부는 전남권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의 공모를 또다시 실시했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2018년부터 추진됐지만 인색한 정부 지원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택배 구매가 급증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재활용 자재들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거 작업은 더욱 부진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주택가마다 쓰레기 처리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공주택 곳곳을 돌며 폐기물 수거가 한창입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작업이지만 수거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빼곡해집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집에서 시켜먹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평상시보다는 5, 6 정도 봉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톤 가까이 재활용 쓰레기가 배출되다 보니 수거 차량은 금세 가득 찹니다. 이를 다시 선별하는 작업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다시 구분한 뒤 야적장에 쌓아놓지만 이제는 빈 공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래처가 많았던 금속과 페트병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골칫거리가 됐고 판매 가격을 낮춰보는 등 대안도 제시됐지만 반출보다 반입량이 많다 보니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합니다. 9톤 이상을 해도 적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거하는 업체도 단가가 안 맞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문제는 상황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비대면 활동 확대가 배달과 택배 증가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배출량이 늘 수밖에 없고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이런 상황을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출 준수 요령을 잘 준수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추석에도 아마 재활용품 발생량이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맞춰 재활용품의 가치도 떨어진 것도 악순환을 부추기는데 한몫 거두는 상황.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면서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최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흑범고래 200여 마리가 무리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제보호종인 흑범고래의 무리가 남해 연안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며 거문도 일대 해양 생태계가 양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관이 내일부터 무료로 개방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은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 2층에 있는 박람회 기념관을 내일부터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5월에 문을 연 기념관은 박람회 유치 과정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간 2만 9천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식품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9일까지 유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농축산물 판매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 등을 점검하고 제수용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 유통 경로도 추적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관시원 등 500여 명이 투입되며 야간 취약 시간대 불시 점검도 강화됩니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누와 마가렛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영상 감상 공모전에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진행된 마리안누와 마가렛 영상 감상 공모전에서 대상의 강원도 30살 김가람 씨와 광주 보문고 17상 유단 비양 2명을 선정하는 등 최종 26명을 시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작들은 40년 동안 국경을 초월한 두 간호사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주는 의미와 가치, 노벨 평화상 수상 당위성 등을 무게감 있고 감동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019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철강업계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부터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협력 펀드를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활동을 계량화한 지표로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한 차례 공표됩니다. 관광둘의 주민사업체 공모에서 순천시의 주민사업체 8곳이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 관광둘의 주민사업체 공모에 철도 역사문화사업단 준비위원회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곳의 신규 주민사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둘의 사업은 관광둘의 PD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캠핑, 숙박, 여행 알선, 운송사업체 등을 창업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